자, 대선 분위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젯밤에 KBS와 연합뉴스가 함께 실시한 가장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1위는 문재인 전 대표가 29.8%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2위가 안희정 지사입니다. 14.2%로 15%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선언도 안 했는데 또 올랐습니다. 11.2% 정도 나왔고요. 그 뒤를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뭐 여러 지금 뛰고 있는데 좀 답보 상태. 자, 어떻게 일단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이 또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평행이론 2007년 상황에 거꾸로 된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7년에 노무현 정권 말기에 뭐 이제 그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그런 화두가 나왔고,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경쟁 구도, 그게 예선인데 예선 자체가 마치 본선, 거기서의 승자가 뭐 대권 거머쥐는, 그러니까 네. 예선이 본선화된 거죠. 네. 지금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 10년 간격을 두고 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들이 이제 예. 어떤 당의 특정 당의 경선이 더 중요해진 그런 대선처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세론 말씀하셨는데요. 자, 문재인 전 대표, 그럼 다른 후보들과 붙었을 때는 어떤가? 양자 대결로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과 붙었을 때는 2배 이상으로 이기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황교안 대행 나온다고 안 했는데 한번 네. 저희가 그쪽에서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역시 보수 후보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과도 지금 2배 격차로 이상으로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와는 약간 차이가 좀 줄기는 합니다만 26.4%, 문재인 대표가 45.2%로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와 붙어도 뭐 이런 얘기네요. 좀 난공불락, 백약이 무효다 이쯤 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마 황교안 대행, 권한대행과 붙였을 때도 그렇고 야권의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 붙였을 때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걸로 봐서 문재인 대세로는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사퇴로 인해서 제3지지대는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고, 여권에서는 변변한 주자도 좀 등장하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네. 문 전 대표의 독주 체제를 더 공고했다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는 3강 구도도 그렇고 그 다자간 구도에서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가 현재 그 문재인 대표와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7년도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그 이명박 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예선이 곧 본선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대선도 보수 진영에서의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에 호남이라던가 중도 외연에 있는 부동층들 지지율이 합산될 경우에 문재인 그 안희정의 대결이 실제적인 대선의 본선으로 갈 수 네, 있다는 것이 현재에 나타난 여론조사의 그 결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정치학에서요, 투표 행태를 분류할 때요, 이게 회고적 투표, 회고적 성향의 투표하고요, 전망적 성향의 투표,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네, 뭐냐면 네. 이제까지의 쭉 진행된 거에 대한 과거, 그러니까 최근 가까운 과거까지 이제까지에 대한 어떤 과거 평가에 네. 초점을 더 둘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이렇게 예.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 보면 이 총선과 대선이 이제 양대 선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요, 총선은 회고적 투표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네. 대선은 좀 전망적 투표 성향이 강하다고들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 올 대선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탄핵이 뭐 현재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 나면 60일 내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전형적인 이 회고적 투표 성향이 강한 그런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로운 얘기가 나올수록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도 더 대세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세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개인이 대세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세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 문재인을 지목하는 것이 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로 불리는 분이 제가 대세 맞다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맞는 말인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대한 것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세론이 아니라 정권 교체 대세론이고 네. 그리고 그럼 정권 교체했을 때 국민의당보다는 더민주당을 거기에서 지금 계속 그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보수층들이, 이건 뭐 문제는 아니고,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보수층들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보수층 중에 문재인 대표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문재인과 그 뒤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안보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권을 잡은 후에 또다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지금 가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걱정, 그 불안에 대한 대안으로 안희정 지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합리적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해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 문제는 보수층이기 때문에 이 더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이 보수층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관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자구도는 3강 구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경선도 좁혀지는 양상, 3강에서 1강 2중, 그중에서도 안희정 충남지사의 약진이 돋보이는데 그 안 지사가 바로 이 스튜디오에 어젯밤에 나와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민주주의자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저희 도전과 소신이 저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모든 역사는 도전과 역전의 역사였습니다. 71년 김대중 대통령의 도전도 그리하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이인재 의원님과 이해창 의원님을 상대로 한 도전과 역전도 야당의 기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야당의 그 DNA에 따라서 도전하고 있고 역전할 것입니다. 이인재 후보, 이회창 후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는 80점에서 90점 맞기가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안희정 지사는 50점에서 70점 맞기 쉽기 때문에 상승 기세가 무서운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정권 교체에는 재밌는 여론조사 하나가 문재인을 넣었을 때나 안희정을 넣었을 때나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정권 네. 교체님이 대세인데 이 정권 교체가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핵으로 1차로 돼 있고 인물이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한 인물 경쟁 구도가 쟁점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매력도보다는 안희정 지사의 개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잠재적으로 외연 확대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싶어서 이 선거가 구도 선거에서 인물 선거로 전환될지 여부, 탄핵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출렁거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경선 룰을 보면요, 전 여론조사상으로는요, 안 지사가 이게 지금 추세를 보면 더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의 격차를 줄여 나갈 거라고 보는데, 네네. 그렇게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 경선에 그대로 반영될 것인가? 이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과연 그렇게 될 건가?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 룰을 보면요, 말로는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완전 국민 경선으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민주당 경선 룰을 살펴보니까요, 사전에 등록을 해야 돼요. 당원이 아니더라도 비당원도 투표할 수 있지만 완전히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등록을 해야 돼요. 네네.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거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완전 국민 경선이 아니니까 네네. 등록을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먼저 등록 이후 투표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 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이 변호사가 보수층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옳은 여론조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전에 등록을 하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투표를 할 것인가? 그거는 물음표라는 거죠. 네. 신지호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열성적 지지층, 야권에 대한 그 의사를 가진 사람만이 선거인단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그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보다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은 현재 지지층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개혁적인 진보 성향과 또 하나는 호남이 두 가지 양대축이 지지 기반인데 네. 그중에서 호남 지지층들은 항상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해왔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단순한 양자 대결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권 교체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과 안희정 중에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향후 비전이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선거인단,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그 야권의 지지층만 가지고도 안희정 지사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전망이 어떻게 실제 현실에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황교안 권한대행, 아까 보셨지만 이 조사, KBS 연합뉴스 조사에서는 11.2%로 나왔는데 그 전 조사에서는 더 나온 조사가 있으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황교안 대행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지지율이 16% 넘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다려. 길이 막혀 있어요. 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언제쯤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도 황교안 대행의 이 발언의 변화를 좀 조금씩 살펴보시면 지금은 했다가 조심하세요, 문 조심하세요 했다가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점점 변화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게 언제 출마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 대목도. 자, 이러면서요,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간의 인재 영입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문재인 캠프 합류가 이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칼 얘기인데요. 네, 바로 람보칼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인권 전 사령관이 7만 원 특수 작전 칼이 예산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조용히 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육군에서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나은 15만 원짜리 특수 작전 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육군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전 사령관께서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게 이제 높이면서도 모르고서 저렇게 칼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어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람보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시면요, 저희가 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톱니 달린 그 유명한 특전사 칼 아니겠습니까? 저게? 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네. 저분이 왜 저거를 일부러 이슈화 시킨 거 아니에요. 이슈화 시킨 의도가 뭐겠습니까? 네네. 문재인은 특전사 출신이다. 그거를 그냥 문재인은 특전사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 칼 얘기로 하면은요, 훨씬 더 화제성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네. 국민적으로 인구에 회자되는데도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부러 이제 저거를 저렇게 이슈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이분이요 또 유명한 게 이제 이기백 전 당시 합참의장을 앙우산 묘소 때 이제 구해서 화제가 됐던 그 특전맨, 영원한 특전맨 이러는데 이분이 과연 이렇게 문재인 캠프 가는 데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어제도 본 장면이지만 당시 1983년 앙우산 묘지 때 상관이었던 좀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 찾아서 정말 몸을 안 돌봐서 유명했던 그야말로 그 군의 특전의 상징이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 야당으로 가지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전사 내에서는 아직도 저분에 대해서 전인범 씨에 대해서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 저분이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존경하고 신망받는 군 부대의 그 후배들이라든가 부하 직원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한 것도 현재 박근혜 정부, 이명박 자, 정부에서 지금 저 사진이 바로 네네. 이기백 전 국방장관이 이제 저녁식 때, 전전사령관 저녁식 때 참석해서 구했기 때문에 예, 격려해주는 장면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수천억 대의 방산 비리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들의 칼 문제라든가 그 구멍난 방탄복 등 이런 그 병사들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당국 내에서 그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좀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권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이 여러 선택하든 야로 선택하든 방산비리라든가 군부대 내에서의 이런 보고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라면 저는 뭐 우리 국군 장병들에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변호사님. 근데 이 지금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면 이 특전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비분관계했다는 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예, 그럼 좀 사실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제 육군에서 내놓은 그 공식적인 반응이 15만 원짜리 이제 새로운 거를 더 좋은 거를 지금 2배 이상 되는 거? 예, 네.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거라면 팩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뭐 한 말로 망신을 산 건데 그러면 왜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영입을 했냐? 안보관 때문에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에 뭐 아니면 보수층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그 목적이 그러면 저 부합이 됐냐?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영입이 될 거다. 그런 뭐 좀 아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자,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800여 명이 넘는 싱크탱크도 구성했고,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도 영입을 했고, 그 남편인 시인이 또 뭐 글도 써서 지금 화제가 되는 가운데, 자, 이 영입 경쟁을 하고 있는 충남지사 안희정 씨도 자, 가만히 있을 수 없는지 이제 국민 후원회장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 한 분들 모시겠다. 국민 후원회장이라는 말 썼거든요. 그 시작으로 누굽니까? 바로 알파고와 지난해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을 펼친 이세돌 대국을 이세돌 기사. 네, 기사를 지금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하면 뭐 정말 작년에 대단한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저 장면이요. 본인의 충남지사 공관으로 이제 이세돌 기사가 와서 바둑을 아무 얘기 않고 2시간 동안 두고 난 뒤에 영입을 했다. 사실 자, 바둑이나 한 판 둡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 얘기니까 뭐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2시간 바둑 둔 뒤에 이제 영입을 했다. 당연히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바둑만 둔 것이 이 구단의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영입을 발표했어요. 사실 문 전 대표 측에서 공을 들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작년에 특히 알파고와 그 대국하는 것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CF도 많이 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래서 조은현 그 구단이 새누리당에 전격적으로 영입되면서 비례대표 의원 됐죠? 바람을 일으키게 됐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세돌 구단에 대한 영입 경쟁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몰래 바둑을 좋아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바둑 한판 승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이세돌 구단을 영입한 걸 보니까 안희정 지사와 그러니까 젊게 의기투합을 해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정치적인 지향이나 뭐 이세돌 구단이 정치에 평소에 관심은 있다고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냐 문재인이냐 아니냐 이런 선택보다는 안희정 지사와 개인적인 그 서로에 대한 친분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때는 문 전 대표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네. 안희정 지사 쪽의 홍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보면 꽉 먹고 알 먹고예요. 알파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거기 IT 4차 산업 다 들어있잖아요. 뭐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충남지사 거기 갔는데 뭐 정치 얘기는 않고 바둑 바둑만. 한판 둡시다. 굉장히 인간적으고 훈훈한 좀 멋있어 그 인간적 보이지 면모.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뭐 일석이조 효과인데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요 한국 기원에 가가지고 그걸 뒀는데 바둑을 네. 예. 근데 그 한국 기원의 알파고 같은 거랑 뒀는데 그 시간이 없어갖고 다 두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기 그 안철수 의원은요 뭐 아마 2단인가 3단인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실력이 꽤 뛰어난데 네. 저 안희정 지사는 뭐 몇 단이다 몇 급이다 도대체 이세돌 구단한테 몇 점 깔고 뒀는지 뭐 그런 거 없이 훨씬 더 뭐랄까 홍보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제 뭐 이렇게 부각되는 후보들도 있지만 언론에서 좀 잊혀지는 후보들도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밖에만 있던 손학규 의장이 오늘 통합을 선언했는데 그 얘기 핵심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